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 아파트 엄청나게 뜰 것이다. 재건축 추진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재건축 아파트든 무슨 아파트든 비싸게 막차로 사는 사람들 자체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엄청나게 자세히 알아봤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 지금 막 비싼 가격으로 몇 개 거래된다. 요거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가 호황이다. 재건축 아파트 계속 뜰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오세훈 시장 당선된 다음에 50년 된 아파트가 4억 올랐다. 잠실 여의도 막 들떴다. 아벼 목성. 근데 어때요? 관망세 들어갔죠 이미. 급한 매물이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이딴 얘기하고 있어요. 즉 급매만 거래된 것이고 이거는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개소리 집어쳐라. 압구정 신고가 찍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기자들이? 신고가 찍는 게 급매물이에요? 거래량이 급감한 거는 급매 소진됐고 매물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걸 만들고 싶지만 뭐예요? 신고가 거래 막 나왔다면서요. 압구정, 뭐 목동 이런데 불하다 증명이 되는 거죠. 왜 관망세가 되었느냐?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 말만 가지고 막 가격 오르기 시작하는데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 올랐다. 그럼 욕 누가 먹어요? 집값 올리라고 뽑아준 사람들 있고 뭣도 모르고 뽑은 사람들 있죠. 20대 청년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했대요. 집값 때문에 여당이 집값을 올렸다고. 근데 지금 집값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이 떴다. 누가 다 뒤집었어요? 뒤집어 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띄우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규제부터 들어가고 막상 풀리라는 완화책은 안 풀리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뜬다라는 여론 만들려고 지금 별 애를 다 쓰고 있다. 대장 세분 무슨 버블 세분도 아니고 압구정 현대에 80억 거래했대요. 압구정 현대에 한 100억 정도 하는데 급매물 80억짜리 나와서 소진된 거죠. 신고가 갱신한 재건축 아파트 대장 세분 버블 세분이다 이 얘기죠. 음마가 왜 안 되게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음마는 다 소형 평수잖아요.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다. 면적에 비해서. 용적률 높여가지고 면적 늘리면은 그래봤자 신규가 몇 개 안 나오는 거죠. 면적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사는 사람들도 계속 4구, 5구에 살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84 정도 나와줘야 될 텐데 다 84 늘려버리면 안 되죠.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죽어라 용적률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 체납도 못하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재건축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대체적 의견이래요. 재건축이 왜 올라요? 지금 가격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빨리 추진하면 실거주 요건 피하니까 지금 재건축 빨리 비싸게 사라. 실거주 요건 나오기 전에. 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기 전에 빨리 사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면은 실거주 요건 붙으니까. 실거주 요건 붙고 나서는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재건축 추진이 안 돼버리면 돈 많은 사람이 그 집에서 몸테크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음 생에나 풀릴 줄 알았는데 반기는 민심. 35층 규제가 풀리면 대치 음마나 잠실 주공 등 서울 일대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음마 같은데. 음마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 용적률 완화해줘야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규제 때문에 회의적이었는데 추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거 규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84 대책 때. 규제 풀어주면서 공공재건축해라. 공공재건축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기부채납. 해서 임대아파트 해라. 강남에 임대아파트가 웬 말이냐. 들어오면 아파트 가치 떨어진다. 못한다. 근데 요즘에 오세훈 시장 이야기 어때요? 층수 제한 풀면 기부채납 받을 거다. 용적률 풀면 기부채납 받을 거야.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 의지의 표현이다. 자, 신축 가격이 하도 올라서 분상제 하고도 이득이겠네. 상세하고도 남겠구만. 자, 분상제가 물론 시세 반영하는 건 잘못된 점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분상제가 얼마나 저렴하게 나오냐. 그래도 한 7, 80%까지는 저렴하게 나오죠. 하고도 이득이냐. 거기다 제초한 분상제에도 끄떡 없습니다. 사업성 분석. 자, 사업성 분석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가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15억이고 인근 신축이 막 12억이다. 그럼 12억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미분양도 급감됐으니까 앞으로 분양 엄청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자, 지금 더 오를 여력이 있어요? 계속 오른다고 그래요? 근데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23년에는 떨어진다. 혹은 25년에는 떨어진다. 23년이나 25년에 떨어진다고 칩시다. 23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왜 떨어진대요? 보통 두 가지 의견이 있죠. 3기 신도시 초기 입주 물량,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 물량, 뭐 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하는데 23년에 들어오는 물량이 꽤 되더라. 그러니까 이때 물량 쏟아져서 집값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 뭐 10년, 11년 차 부부 이야기 하는데 요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깨버렸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국 금리 인상. 23년은 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23년에 떨어진다는 사람들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량 공급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 지금 추진해봤자 25년은 돼야지. 그때서야 입주되겠죠.
근데 23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난다. 23년, 24년경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입주 물량 증가하는데 공급 부족 끝났죠, 23년부터? 근데 25년에 입주하면은 공급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매 안 되고 전세 안 들어오고 입주 폭탄인데 그때 공급 부족 때문에 올랐다며요. 23년부터 공급 들어오는데 지금 추진해서 빨라봐야 25년 추진인데 입주하고 나서 커버가 되겠어요? 23년에 뭐 들어와요? 반포, 원리, 개포 1사단지, 미성크로바, 둔촌주공. 대량의 입주가 시작해서 입주 물량이 대량으로 늘어난다. 얘 하나만 따져도 장난 아니죠. 진주 미성크로바도 꽤나 되고. 그 뒤에 들어와요.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면서요. 재건축이 뜨는 이유 공급 부족에다가 공급 부족이니까 분양은 잘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고가에 분양될 것이고, 분양 성황리에 될 것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25년에 떨어진다고 치더라도 지금에야 25년 얘네랑 겹치는 거예요. 뭐랑 겹쳐요? 3기 신도시. 매물 부족 때문인데 등록 임대 사업자들 많이 나와서 떨어질 거다. 자, 매물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요. 이때 재건축 입주 퍽이나 가격 오르겠죠. 지금 가격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미분양이 감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미분양이 감소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6만 가까이 되던 게 4, 5만 호 감소했죠. 미분양이 감소했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그만큼 수요를 잃어버린 거죠. 보통 미분양이 많이 나올 때 입주가 많이 된다, 그래서 미분양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핵심 지역부터 빠지죠. 핵심 지역부터 사줄 수요들이 이미 지금 영끌에서 미분양 다 사버렸다. 나중에 수요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지금 가구수 증가하는 이유 뭐예요? 1, 2인 가구 증가랑 증여로 명의분산하는 거. 2025년까지 가구수가 계속 증가할까요? 이미 사야 될 수요들이 지금 미리 땡겨서 샀고 처분하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사줘요 저걸? 미분양 났던 데를. 지금이야 미친 매수 심리니까 어디는 다 오른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나중에 저거 다 애물단지죠. 저거 처분해서 사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면 사지도 못한다, 세금 때문에.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재건축. 서울인데 미분양이 막 나왔었다.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서울은 계속 미분양이 안 날 것 같죠?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안 사죠. 거기에다가 입주까지 폭탄이 들어오면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죠. 이주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데 23년쯤 갈 텐데 그때 공급 폭탄 들어올 텐데 그 전에 되는 데도 있겠죠. 물론 빨리 추진하면 쉽게 돼요. 안전진단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아직 변동된 거 없는데, 그럼 미분양 나면 방법이 두 가지가 남았다. 할인 분양 혹은 미분양 계속 안고 간다. 할인 분양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미분양 안고 가면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요? 8억짜리 집 부숴서 10억짜리 집 만들어가지고, 혹은 10억짜리 집 1.2배 만들어서 뭐 1000세대 부숴가지고 1200세대 만들어서 요 200세대 가지고 공사비 내고 뭐 하고 다 수익해가지고 200세대면 한 2천억 정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재건축 가격이 막 20억 30억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부숴서 신축이 나중에 20억 30억에 분양이 돼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수익성이 있냐? 물론 수익성이 있는 단지도 있겠지만 수익성이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샀던 사람들, 하다못해 한 17년 18년에 이때 샀던 사람들이나 수익성이 있지, 지금 정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수익성이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느냐? 저번에 그 한모 조합장 보셨죠? 의견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쳐내버리는 거. 재건축하면 이득 많이 남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근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이득이 돼요? 왜 가격을 올려서 사고 있어요? 그거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면 손해인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재초안 건들지도 않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앞으로 가격? 허구 고분양가 90%고 분양가 상한제 저기 시세 반영한다고 해서 하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공공택지나 이런데 70-80%로 나오는 거 보면 답 나왔죠. 금리 인상 되고 있죠. 계속 입주 때 혹은 분양 때 금리 인상 안 되리란 법 없다. 거기다가 3기 신도시 및 대량 공급 입주 폭탄 들어오죠. 재건축 입주보다 빠르게. 거기다 미분양 나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 리스크,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보고 들어가느냐. 거기다 지금 공시가 어디서 많이 올랐어요? 고가 아파트 불났다. 지금 저들이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 재건축 중에서 대부분은 다 전세 놓고 살고 있는 거 알죠? 지금이 처분할 기회라서 처분하고 있는 거다. 그걸 비싸게 사주고 있는 거고. 결론, 21년 22년 입주 물량 매우 적다. 그거야 당연히 17, 18, 19년 엄청나게 분양 공급 입주 많이 됐을 때랑 비교하니까 그런 거고, 공급 부족도 아니죠. 근데 지금이야 공급 부족 운운하면서 분양 무조건 잘 된 것처럼 하면서 고가로 팔고 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엄청 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 시점 보면은 적어도 2025년 이후일 텐데 23년부터 이야기하던 공급 부족 다 못한다, 공급 폭탄 들어온다. 그런데 재건축을
비싸게 사는 이유는 의미가 없죠. 5년 뒤에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 5년 뒤 사업성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당장 풀어준다니까 오른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고 못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단지 심리 때문에 올랐던 거고 규제 강화된다니까 금방 거래량 뚝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답이다.